당초 예정된 시기보다 제가 지금 일정이 한 2주, 3주 정도 지금 지연되고 있죠. 저 개인적인 사정이긴 합니다만은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서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또 제가 하는 데까지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들어오셔야 될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어,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자로 지금 돼 있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되면 모르겠다. 음, 계산까지 있고 별다지 네. 자, 생태형 AI 오늘은 완전 정복이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동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AI 개요, 글쓰기, 그림 그리기, 영상 만들기 이 네 가지를 오늘 총망라해서 전체적인 종합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개는 계속 지금 해왔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공학박사이면서 정보통신기술자입니다. 정보통신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서 SK텔레콤의 중앙연구원의 영상개발 담당 TF부장, 연구소장, 또 SK유빈스 대표이사, 그다음에 KB컨버전스 대표이사, 지금 현재는 대한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 언론선진학 포럼 회장, 그리고 소상공자영인 직능단체연합 수석 부회장, 그다음에 국가철도공단 호남고속철도 감리단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최근에 경기대학교의 AI 응용 전공 과정의 주임 교수로 지금 위촉됐습니다. 학교는 이렇게 광주공고, 조선대학교,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에서 공학박사를 받았고요. 서울대학교 미래기업기술 경영 최고의 과정을 수료했으며 미국에 있는 콜로라도 유니버시티에서 네, ICT 리더십 과정을 제가 수료를 했습니다. 다음 나머지 부분들은 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간단히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I 툴 이해하기 하면서 제가 다른 세미나하고 좀 다르게 AI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이런 개요들, 그다음에 이론적인 내용이라 그럴까, 학문적인 내용들을 지금 쭉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좀 하다가 지쳐버리거나 내가 좀 뭔가 좀 잘 안 되고 그러면 손을 놔버리면 그 다음에 진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그 이론적인 배경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각 툴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데 주안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는 어떻게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는 AI 활용 글 쓰는 방법, 그 다음에 AI를 활용해서 그림 그리기, AI 활용해서 영상 만들기. 오늘은 이제 총 종합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것 하기 전에 제가 간단히 책에 있는 내용들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좀 이렇게 좀 달라질 것이다. 또 2025년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미리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AI라고 하는 것이 2022년 11월 30일 챗 GPT가 나타나면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요. 불과 지금 2년이 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AI라고 하면 만병통치약 같이 도깨비 복마이 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무슨 어마어마한 도깨비 방망이인 양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우리가 무슨 일을 잘 하기 위한 어떤 툴이라고 그 도구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10시간 동안 글을 써야 돼. 그것을 약 1시간 이내로 또는 20분 정도로 또는 5분 이내로 이렇게 단축시켜 주는 것이 바로 AI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내가 그림을 그리는 실력이 전혀 없어. 또는 약간 있기는 있지만 프로스럽지는 않아. 이럴 때 나의 작품을 진짜 프로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도구. 이것이 바로 생성형 AI다. 또 영상도 내가 전혀 만들 수가 없어. 어떻게 기획할지도 몰라. 어떻게 시나리오를 써야 되고 어떻게 클립을 만들고 이런 것들도 전혀 모르는데 그러한 것들을 자동으로 어떤 키워드 하나만으로 어떤 상황 설정만으로 이것도 다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생성형 AI다. 그러면 이러한 AI가 갑자기 나타났느냐? 이런 것은 아니죠. 이미 1956년에 앨런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컴퓨팅으로 이미 이러한 것들을 구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논문으로 발표를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컴퓨터를 가지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만들어 보자 했던 것이 이미 그때부터 제안이 됐고 그 후로도 끊임없이 개발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왜 1956년에 제안됐던 것이 거의 70여 년이 가까운 이 시기에야 비로소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됐느냐? 또는 왜 70년이 거의 다 돼가는 이 시기에 그것이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됐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1956년도에 그때 당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진공관이라고 하는 관에 의해서 전자의 움직임을 활용해 가지고 계산을 처리를 했는데 너무 부피도 크고 또 부피가 크기는 하지만 처리 속도가 느리고 또 데이터도 별로 없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은 있었지만 구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았죠. 그러다가 1970년대 초에 60년대죠. 60년대에 반도체로 IC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되면서 뭔가 가능성을 보이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직접된 회로가 너무 적기 때문에 처리 속도를 내기에는 역부족했죠. 또한 인간들과 같은 생각의 풍부함, 또 보고 듣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처리 속도, 처리 능력, 이런 또 그리고 처리를 하고자 하는 정보, 이러한 것들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인간과 같이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이 쉽지가 않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노력을 하고 연구 개발을 했지만 80년대 들어와서는 도저히 구현할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지쳤고
그래서 80년대, 90년대에 AI 윈터라고 하는 AI의 겨울이라고 하는 그 시기가 도래했어. 더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프리 힌턴이라고 하는 캐나다의 박사님이 스탠포드대에서 끊임없이 계속 연구 개발을 하면서 백프로파게이션이다 또는 머신러닝이다 또는 딥러닝이니 이런 것들을 계속 논문을 발표를 하면서 그 가능성을 제시를 해줬죠. 그래서 비로소 그 AI의 윈터라고 하는 그 계절을 넘어올 수가 있었는데 여전히 한계는 있었습니다. 단순히 글을 써주고 하는 것에는 많은 진전을 있어 왔지만 이미지를 만들거나 이미지를 분석하거나 이런 일들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또는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컴퓨터가 강아지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고 고양이라고 이야기할 때 있고 이렇게 해서 정확한 답을 내는데 50%가 안 되는 결과를 계속 냈었습니다. 또 다리가 4개 달린 강아지를 계속 보여주다가 다리가 3개 있는 강아지를 보여주면 이것은 강아지가 아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 눈으로 볼 때는 다리가 3개든 다리가 2개든 머리 모양과 몸통이 강아지 같이 생겼으면 강아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1과 0으로 조합된 데이터만 가지고 이런 부호만 가지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으로 눈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그래서 이러한 오류들을 계속 발전시켜 왔는데, 개선시켜 왔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정답을 이야기하는 빈도수가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라고 계속 추적을 해보니까 사진이 10만 장일 때는 정확도가 늦어졌지만 100만 장, 200만 장 이렇게 많아지니까 계속 학습을 해보면서 다리가 3개 되는 것도 모양이 비슷하면 강아지라고 할 수가 하는구나. 이런 것으로 이제 맞춰져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의 모수가 많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는 100만 장, 200만 장, 500만 장 이게 아니라 1000만 장, 1억 개, 뭐 이런 식으로 막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챗 GPT 3.5가 나올 때 벌써 문서 양으로 해서 5조 개 정도의 데이터들이 집어넣어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가공해주고 그래서 출력을 해주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게 돼서 비로소 챗 GPT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야. 이렇게 활용하면 돼. 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챗 GPT 3.5고요. 그 후에 바로 챗 GPT 4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그 챗 GPT 4가 나오고 나서 계속 챗 GPT 터보, 챗 GPT 미니, 챗 GPT 옴니, 챗 GPT 옴니 1 이렇게 가는 것들이 불과 몇 개월이면 이렇게 진화를 계속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I라고 하면 챗 GPT라고 했던 것이 챗 GPT가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이 생긴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있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생성형 AI에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또는 질문을 주어서 답을 얻어내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그 페르소나를 정해주고 어떤 그 텍스트, 개념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내가 묻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고 어떻게 출력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정형화해서 입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답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들이 2023년 내내 이야기가 회자가 됐고요. 모든 사람들이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돼야 되겠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챗 GPT-4가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었냐면, 챗 GPT-4가 아니라 챗 GPT-4에서 챗 GPT-Omni가 되면서 이제는 그러한 정형화되어 있는 포맷이 필요가 없다. 왜? 무슨 명령을 입력을 할 때 순차적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것이 되면서 꼭 글만 입력되는 것이 아니고 글, 그림, 영상, 소리 이런 것들을 섞여 넣어도 다 처리를 해주더라. 또 대화를 할 때도 중간에 말을 끊고 들어가도 전혀 문제가 없이 처리를 해주더라. 그래서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이 굳이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없겠네? 이런 일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프롬프트의 기본 구조를 이해해야 되고 챗 GPT에서 효율적인 답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성능을 지금 올려주는 도구들은 어떤 것들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프롬프트는 좋은 것을 입력하면 좋은 것을 뱉어내주고 쓰레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를 만들어줘. 이런 것은 컴퓨터의 기본적인 진리이긴 하지만 AI에서는 알아서 가공해서 만들어내 주더라. 그래서 챗GPT에서 나에게 딱 맞는 응답을 얻기 위해서 참조나 맥락을 제공해야 되고 또 프롬프트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프롬프트의 수준이 결과물의 수준을 결정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는 안 맞아졌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내가 고급스러운 정보를 만들고 고급스러운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거기에 연연해서 작업을 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거기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속담같이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더라. 이런 이야기가 이제는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프롬프트에 대해서 전혀 등한시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어렵게 내가 얽매여 있지 마십시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프롬프트를 제대로 활용하는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은 뭐 글로 되어 있는 것은 많이 있지만 굳이 이제는 그럴 필요는 없다. 다만 내가 전문적으로 어떤 연구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또는 과학 분야에서 내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럴 때는 그러한 것들을 잘 찾아서 지켜주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나만의 챗 GPT, 나만의 챗봇이라고 하는 이 GPT 좀 제가 채팅창에다가 올려드렸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을 활용할 때는 이러한 프롬프트를 제대로 활용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염두에는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뭐 넘어가겠고요. 뭐 3분 만에 배우는 AI 프롬프트 기본 구조와 GPT 활용 방법 이렇게 있는데요.
프롬프트 기본 전제는 항상 AI를 8세 천재 아이처럼 다뤄라. 얘가 얘 늙은이 같이 행동을 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제대로 처리를 못 해줄 때가 있더라.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시라. 그다음에 지시는 각종인 구체적으로 하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세계의 역사는 무엇인가요?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묻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고 어떠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는 것이 좋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각종 전쟁들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좀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고요. 뭐 좋은 영화를 추천해 주세요 하는 것보다는 2023년, 24년 지금 현재 개봉관에는 어떤 영화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어떤 영화들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점을 넣어서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뭐 국내에서도 지금 현재 뭐 제주도에 가면 어떤 음식이 가장 인기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 또는 내가 어느 지역에 지금 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 지역에 가면 어떤 리크레이션이라든지 또는 즐길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버릇이 들여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프롬프트 핵심 구조를 보면 주로 주제, 옵션, 그다음에 양, 포맷, 출력 방법 이런 식으로 드는데요. 주제는 어떠어떠한 것, 그러니까 여행을 위해서 또는 테니스를 위해서 또는 축구를 위해서 야구를 위해서 뭐 이런 등 구체적인 개체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문체는 가급적이면 전문적으로 또는 쉽게 초등학생들도 알아들 수 있게 또는 과학 기술자들의 용어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또 뭐 한 문장에 단어 수는 몇 자를 넣어줘. 글자 수는 몇 자야. 뭐 이런 거 구체적으로 양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 좋고요. 포맷은 야 이것은 어떤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문장으로 만들어줘. 또는 간단한 리스트로 해줘. 뭐 표로 해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출력 방법은 컴퓨터의 화면에 띄워줘. 요약해줘. 추출해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하고요. 여기서 이제 간단히 제주도 섭지코지 박물관의 SEO 마케팅을 위한 블로그 주제를 개조식으로 10개를 리스트 형태로 써줘.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구체적인 목적, 어떤 개체, 주제, 이것을 개조식이라고 하는 옵션, 문장의 형태, 그 다음에 10개라고 하는 양, 리스트라고 하는 포맷, 그다음에 써줘라는 출력 방법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쓰는 게 좋다. 그래서 개념을 머릿속에 한번 들어놓고 계시면 되겠고요. 뭐 그다음에 내용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챗봇에 대해서 지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린 것 자체가 사실 챗봇이거든요. 챗봇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사용자의 질문이나 요청에 자동으로 응답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입니다. 즉,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짜놓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은 이 챗봇을 활용해 가지고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입력을 하면 이 답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챗봇은 고객 서비스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내가 어떤 학문용으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쉽고 편리하게 업무 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챗봇은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챗 GPT 자체가 챗봇이고요. 그다음에
코파일럿, 또 퍼블리시티, 제미나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챗봇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챗봇 종류는 뭐 여러 가지 학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챗봇의 종류는 이렇게 챗 GPT, 클로바이엑스, 제미나이, 코파일럿, 그다음에 클로드, 위튠, 에스커 뭐 이런 등등해서 지금도 새로운 챗봇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다 사용하는 방법이 다 비슷비슷하다. 하나만 제대로 쓸 수 있으면 바로 다른 것들도 쉽게 응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챗 GPT-4.5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챗 GPT-4에서 챗 GPT-4.5라고 하는 옴니라고 하는 것이 붙었는데요. 왜 옴니라고 하냐면 옴니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 전방향 뭐 이런 뜻이세요. 근데 이것은 예전에는 내가 입력을 할 때 텍스트로 된 글을 가지고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입력을 했는데 이제는 말로 해도 되고요. 그림으로 입력해도 되고요. 영상으로 입력해도 되고 이렇게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가능하게 됐다. 이걸 보고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내가 얻고자 하는 프롬프트, 명령어, 질문 이러한 것들을 한 가지 종류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같이 조합해서 넣어도 되고 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조합한 게 아니라 한꺼번에 왕창 집어넣어도 다 처리해주고 이게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챗 GPT-4.5의 미니라는 것이 있고요. 이 미니가 만들어지면서 이용하는 비용으로는 거의 60%가 싸게 됐고 또 기능으로는 훨씬 GPT-4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실제 이용자인 나의 입장보다는 개발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챗 GPT 4.5, 그다음에 제미나이, 클로드, 챗 GPT 3.5 터보, 챗 GPT 4.5 이렇게 해서 각종 성능들, 종합도들을 지금 구분해 놨는데 결국에는 챗 GPT 4.5라고 하는 것이 단연 우수하다 하는 것을 지금 내놨는데 이 자료가 벌써 3개월 전 자료입니다. 네. 그리고 챗 GPT 4 터보라는 것이 지금 나왔고요. 그다음에 GPT스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이 GPT스도 S가 빠지고 바로 GPT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잡지 우리나라에서는 GPT 그러니까 챗 GPT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착각을 지금 하게 만드는데요. 이 챗 GPT는 챗 GPT의 나만의 그챗 GPT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스토어에서 앱 스토어에서 올리듯이 올려서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가서 구독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GPTS, GPT 스토어라고 좀 붙였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이제는 S를 빼내고 GPT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GPT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잠깐 드리겠는데요. GPT, 챗 GPT-4를 쓰려면 유료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그 정확도가 높은 것이라든지 기능이 뛰어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거나 사용해 보려고 하면 기약이 많이 걸렸죠. GPT-4를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꼭 유료화해야 되느냐 이런 숙제가 있었는데 그걸 해결해 줬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GPT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 또는 GPT라고 하는 것을 사용함으로써 이제는 유료 버전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무료 버전을 쓰시는 분들이 이걸 가지고 클릭을 해 들어가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쭉 채팅창에 올려드렸던 이 GPT에 대한 것들은 바로 클릭을 해서 사용을 해 보시면 바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동 쇼츠 생성이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넘어가고 또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하겠고요. 어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제가 하는 것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챗 GPT를 열어놓고 제가 처음에 올려드렸던 것이 동화책입니다. 그래서 동화책을 클릭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이렇게 챗 GPT, 챗 가이버 페어텔 동화책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로그인을 하라든지 이러한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챗 GPT 3.5나 챗 GPT 4.0에서 로그인이 돼 있으면 바로 이렇게 뜰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일일이 프롬프트를 넣지 않더라도 동화책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이렇게 활용을 해보시면 된다 하시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창이 뜨면 이것은 스마트폰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꼭 PC가 아니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동화책을 만드는 방법에 먼저 여기에서 제가 동화책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항상 시작이라고 먼저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챗 GPT 신규 버전의 피드백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응답을 불러오는데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요. 그냥 바로 지금부터 멋진 동화의 세계를 만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뭐 어느 것이든지 내가 선호하는 것을 선택을 하면 되겠고요. 저는 첫 번째 것으로 응답이 더 좋아요라고 하겠습니다. 자, 동화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그래서 동화의 주제는 뭘 해볼까요? 우리가 자주 그 이런 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뭐 해볼 텐데요. 저는 낚시, 낚시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낚시도 좋고 낚시의 즐거움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주제는 낚시의 즐거움이군요. 동화의 줄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동화의 줄거리는 낚시터에 가서 낚시를 즐기는데 날씨가 제가 뭘 할까요? 그냥 낚시를 즐기는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낚시를 즐기는데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래서 배고팠다. 뭐 짧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간단히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아 행복해지는 이야기군요. 동화의 형식은 어떤 것으로 할까요? 그래서 지금 자 얘기는 이야기식으로 이야기식으로 해주세요. 자, 이야기식으로 된 동화는 몇 장으로 구성할까요? 구성은 세 장만 하겠습니다. 뭐 10장 또는 100장 뭐 이렇게 뭐 많은 양도 해주긴 해줍니다만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간단히 해야겠고요. 각 장에 구성할 문장은 5개로만 하고요. 한 문장은 글자를 네, 15자로 제한하겠습니다. 자, 동화의 주인공 이름은 어떻게 할까요? 본인 이름을 넣어도 됐고요. 뭐 아무거나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을 한번 넣어볼까요? 자, 동화 중 이름은 형식이 있습니다. 각 섹션에 적합한 그림의 아티스트 스타일은 어떤 것이 좋을까요? 이런 건데요. 저는 어, 일단 사실적인 사진 스타일 이렇게 하면서 수채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복잡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멀리즘으로 하고 이런 이미지 스타일 이런 것들 좀 많이 하면 좋긴 좋습니다만 이제 그림의 크기는 1대1로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주제는 낚시의 즐거움. 줄거리는 낚시를 즐기며 물고기를 많이 잡아 행복해지는 이야기. 이야기식으로 장수는 3장이고 각 장의 문장 수는 5문장이고 글자는 15글자로 하고 주인공 이름은 형록이고 그림 스타일은 사실적인 사진 스타일 수채화 미니멀리즘이다. 그림 크기는 1대1로 하자. 그래서 자, 네, 좋아요. 또는 네라고만 입력해도 되겠습니다. 자, 1장 낚시터로 떠나요. 형록 낚시를 배우다. 행록은 새벽에 일어났다. 햇살이 부드럽게 비쳤다. 낚시 가방을 챙기고 떠났다. 아빠와 함께 강가에 도착했다. 형록은 설레는 마음으로 낚싯대를 던졌다. 그래서 그림은 1대1 크기의 그림으로 잔잔한 강가 풍경과 형록이 낚싯대를 들고 있는 장면. 스타일은 사실적인 사진 느낌과 미니멀리즘 조화를 담은 수채화이겠습니다. 그래서 1장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다음 장으로 진행할까요? 했는데 저는 그림을 만들어 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순히 제가 이러이러한 스타일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알아서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어떤가요? 좀 동화책에 들어가는 그림 같지 않나요? 이 정도면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2장으로 진행해 주세요. 2장은 풍성한 물고기. 소점에 잡히는 물고기를 그래서 형국이 낚싯대가 흔들렸다. 물고기를 잡았다. 잡은 물고기가
뭐 반짝였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림 2장의 내용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림을 만들어 드릴까요? 네. 그리고 그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들까지 아주 짧은 시간에 이렇게 완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 3장 시작할까요? 그래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낚시를 물고기 살폈다, 뭐 다양한 크기에 감탄했다, 그러는데 자, 3장의 그림 만들어줄까요?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지금 그림을 생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챗 GPT이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달리 3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달리 3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챗 GPT와 연동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같이 바로 쓸 수 있다. 그- 그리고 그 이미지도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그런 데까지 넘나들 필요가 없이 한번 들어가서 이러한 프롬프트만 입력을 해줘도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다 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내용들과 그림을 가지고 제가 복사해서 이걸 가져와서 책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전자책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되고요. 지금 그림이 다시 진행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 같은 경우는 간혹 그 제가 책을 보다가 좋은 글귀가 있거나 또는 좋은 소재들이 있으면 그것을 복사해 와서 이렇게 동화책으로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동화를 만들어서 지금 뭐 유료로 판매하는 곳에다 올리기도 하지만 책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몇 권 지금 만들고 있는 것들이 좀 있고요. 이렇게 해서 동화책을 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 쓰는 것으로서 다른 것을 한번 해볼까요? 내 삶의 황금 같았던 순간이라고 지금 채팅창에 올라와 있죠? 자, 그걸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앱은 노스텔지아라고 해서 향수,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추억 중에 참 좋았던 것이 있었어. 이런 것이 그리워. 내 고향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 내가 예전에 살았던 곳은 이래. 내가 예전에 다녔던 학교는 이랬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되새기면서 어떤 글이나 뭐 이런 것들로 지금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추억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이 프롬프트를 입력 창에 가서 시작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언어로 시작하시겠습니까? 시작하는 언어를 말해주시면 그 언어로 질문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국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추억을 회상하고 싶으신가요? 언제 어디서 있었던 일인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했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저는 1998년 7월 7일 지금은 이름이 바뀌는 바뀌었는데 그때 당시는 춘천 CC라는 골프장이었는데 춘천 CC에서
친구 세명과 함께 골프를 치겠습니다. 이날 나는 생애 처음으로 싱글 스코어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했던 생각을 이렇게 하고요. 정말 특별한 날이겠네요. 라고 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요. 그날의 기분이 이제 제목은 싱글 스코어의 감격 또는 98년 여름 골프와 우정의 한 페이지 춘천 CC 여름날 잊지 못할 첫 싱글 이렇게 해서 제목 3개를 추천해 줬고요. 키워드는 뭐 춘천 CC 이렇게 쭉 해서 한 20개 정도 지금 만들어 줬네요. 그다음에 이제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또 제목을 놓고요. 프롤로그. 한여름의 태양이 춘천의 하늘을 밝히던 88년 7월 7일 저는 인생에서 잊지 못할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골프를 사랑하는 저와 친구 셋이 춘천 CC에 모여 골프 라운드를 즐기는 그날은 단순한 운동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라고 했고요. 본문에서는 춘천 CC는 초록빛 골프 코스와 호수를 배경으로 한 그림 같은 풍경이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맑은 하늘 아래 코스를 밟으며 우리는 설렘과 웃음을 나눴습니다. 치사대 긴장감과 설렘, 또 중반의 도전과 전략, 또 17번 홀의 행운의 버디, 마지막 18번 홀 싱글 스코어의 완성, 또 클럽하우스에서의 축하와 회상. 그렇게 해서 1988년 7월 7일 춘천 CC에서의 하루는 도전과 우정 그리고 아름다운 풍경이 어우러져 제 인생에서 빛나는 한 페이지로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전체적인 글을 만들어 주는데요. 한번 볼까요? 제가 넣어놓은 글은 단순히 이렇게 두 문장만 넣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스토리를 만들어 주는데 과연 내가 그날 느꼈던 그 기분, 그때 그 상황 이런 것들을 실제화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물론 잘 안 맞는 것도 있을 수가 있기는 있겠지만 그 부분만은 나중에 또 수정해 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한번 하나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봐야 될 것이 이제는 비디오 메이크업 바이 인비디오 AI라고 하는데 인비데오라고 하는 AI인데요. 이것도 지금 GPT-3로 해서 비디오 메이크업 바이 인비디오 AI를 검색해 가지고 이렇게 얼마든지 영상을 지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같이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책을 쓰는 것 이런 등 이러한 것들을 얼마든지 쉽게 내가 굳이 이제 수고스럽지 않아도 이런 일들을 해줄 수 있는 툴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어 제가 조금 더 손을 좀 봐가지고 공유를 할 수 있게끔만 한번 좀 만들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고요. 이 자료는 사실 제가 판매를 했던 게 자료긴 한데 일단 한번 좀 고민 한번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대도를 한번 가서 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지금 유료로 지금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제가 이것은 넘어가겠고요. 이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 만드는 것에 대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리더십 영상 콘텐츠 전략 만들기 영상 시나리오 작가. 네, 영상 시나리오 작가라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영상 시나리오 작가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유튜브 쇼츠, 틱톡, 페이북에 릴스 영상 등을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대본을 만들어줍니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대본을 어떤 영상을 만들까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또 시작이라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떤 영상을 원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짧은 쇼트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번. 다음은 쇼트 영상 선택했는데 특별히 준비된 주제가 없으시다면 제가 아이디어를 제안할게요. 영상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주제는 시 방법이라고 이렇게 하고요. 대상은 일반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히 낚시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대본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C는 밝은 강가 배경, 낚싯대를 들고 있는 사람, 낚싯대 준비 과정, 그다음에 물가에 낚싯대를 던지는 장면, 낚싯줄이 당겨지고 물고기를 잡는 장면, 물고기를 자랑하며 웃는 장면 이렇게 됐고요. 텍스트는 자막은 초보자를 위한 낚시법 이렇게 하면서 낚시는 어렵지 않아요. 간단히 시작해 볼까요? 이런 나레이션을 지금 넣어줬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만들어줬습니다. 자, 수정할 부분이 있나요? 그래서 없습니다. 라고 하고요. 그러면 수정 요청이 없다면 이미지로 진행하겠습니다.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바로 이미지를 시작할 수 있도록 네 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신 1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이미지는 밝은 강가 배경과 낚싯대를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이미지를 생성한 뒤 다음으로 진행 여부를 물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낚싯대 준비 과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을 네라고 하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두 번째 낚싯대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미지를 지금 만들었고요. 세 번째 물가에 낚싯대를 던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네, 자, 이렇게 물가에 낚싯대를 던지는 장면을 지금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낚싯줄이 당겨지고 물고기를 잡는 장면입니다. 장면을 또 네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GPT에 대한 것을 만들어진 것을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과정들은 제가 이런 GPT를 만드는 것, 명령을 입력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제가 그 과정을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맞춤형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별도로 또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라고 하였고. 근데 굳이 내가 그러한 것을 만들 필요가 없이 남이 만들어 놓은 거라도 내가 사용을 해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이러한 것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고기를 자라며 웃는 장면을 지금 만들었고요. 마지막 장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영상 소개글을 작성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네. 그래서 영상 소개글은 나중에 영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 영상에 대한 소개를 뭐 유튜브에다 올린다든지 릴스를 한다든지 또는 틱톡에다 한다든지 이럴 때 거기에 영상을 이러한 영상은 어떤 영상이다. 그다음에 키워드는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또 제목은 이렇게 쓰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간단히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민해서 이것을 만들기보다는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일단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과정들은 다 되어 있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쇼츠 영상 대본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컨트롤 C 해가지고 이렇게 메모장을 불러와서 메모장에다가 복사해 넣기를 합니다. 여기 복사를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 때는 뭐 어떤 프로그램들을 쓰면 좋냐면 브리오, 필모라 뭐 등등 또 비디오 슈트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은 AI 영상 만들기 타입캐스트라든지 비디오 슈트, 슈티드 디아이드, 틱톡 크리에이터 센터, 유튜브 자막은 하이퍼, 피카, 그다음에 부트스트랩, 크레아, 그다음에 루마, 대시보드, 브이캣, 필모나, 그다음에 인머시티, 그다음에 디포럼, 그다음에 필모나 같은 거 했고요. 비디오 제너레이터 이런 앱들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쓰는데 이렇게 영상 시나리오는 다 공통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보여드리는 것은 비디오 슈트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슈트로 보여드리는데 비디오 슈트로 따라오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한 달간 무료로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복사를 해서 계정을 하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지금 올렸습니다. 이 비디오 슈트 이 URL로 들어가시면 바로 한 달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영상을 만드는데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이렇게 지금 시나리오를 복사를 했는데 여기서 저는 밝은 강가 배경 이런 거 이미지의 내용은 다 빼고 이제 자막 그리고 나레이션 부분만 갖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자막은 초보자를 위한 낚시법, 낚시를 어렵지 않아요. 간단히 시작해 볼까요? 그다음에 낚시를 준비하는 과정 이걸 다 빼고요. 스텝 1, 네, 여기서 이 부분만 복사를 해서 쓰고요. 다음은 스텝 2라고 되어 있는 거, 이 부분. 다음 스텝 3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 이제 장면 이렇게 이 부분만 가져다가 이제 쓰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이 영상의 제목을 뭘로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뭐라고 했었냐면
아까 영상 제목이 이거 맞죠? 영상 제목은 초보도 성공, 간단한 낚시 방법 3단계. 낚시의 손맛. 이제 당신도 시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저는 초보자도 성공. 간단한 낚시 방법 3단계, 3단계로 되어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가져와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요리 시작하기를 눌러서 시작하는데요. 이 비디오 슈트는 유료긴 하지만 조금 전에 유료로 제가 쓸 수 있게끔 링크를 보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걸 들어가시면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회원 가입은 가급적이면 구글 아이디로 가서 가입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자, 새로운 요리 시작하기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제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복사해온 제목 넣기를 그대로 입력을 하고요. 초보자도 성공, 간단 낚시 방법 3단계 해서 다음 이렇게 누르면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아이디어로 시작하기, 준비된 스크립트로 시작하기, 웹사이트로 시작하기, 직접 제작하기 이렇게 나오는데요. 준비된 스크립트, 조금 전에 시나리오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시나리오 만든 내용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쓰거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 주소를 가지고 입력을 하거나 또는 직접 제작하기나 하거나 또는 여기에서 아이디어로 시작하기로 해서 이 스크립트를 여기에서도 생성을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와서 하는데요.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가져와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준비된 스크립트 시작하기 다음 누르고요. 여기에서 위자드 모드에서 그대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했더니 핀을 하나, 둘, 셋, 넷, 5개 지금 만들었습니다. 5개 만든 것을 그대로 놓고 다음에 가겠습니다. 여기서 위자드 모드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어떤 레시피를 선택하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템플릿을 사용하겠느냐, 이제 이걸 묻는 건데요. 저희 레시피를 보고 기본 레시피로 바꾸겠습니다. 기본 레시피로 바꿔줘. 그래서 기본 레시피는 어떤 거야? 그래서 이렇게 쭉 봅니다, 이제. 뭐, 라이브 커머스 쇼핑이냐, 또는 설날 템플릿이냐, 뭐 이렇게 쭉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기본 쇼폼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클릭을 하고요. 확인. 그랬더니 1080 곱하기 1090. 그다음에 가을 소풍. 배경 음악은 가을 소풍이고요. 나레이션은 늘봄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겠습니다. 샘플 텍스트입니다. 네.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요. 배경 음악은 이 플레이를 클릭을 하면 자, 지금 이런 배경 음악이 지금 나옵니다. 이것을 바꿀 수가 있죠, 이제.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가을 소풍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를 클릭을 딱 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찾아가지고 하는데요. 이것은 얼마든지 내가 주제를 찾아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피 또는 낚시라고 해도 되겠죠. 뭐 낚시를 한번 해볼까요? 낚시가 나오면 좋을 텐데 없으면 다른 걸 하면 되고요. 낚시, 네, 피싱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다. 뭐 달리기, 우주를 가로질러, 무당, 맥시멈 여러 개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굳이 내가 뭐 마음에 드는 게 없기 때문에 다시 이걸 지우고
리조트. 리조트라고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리조트에 대한 게 지금 없네요. 그러면 뭐 즐기다, 리조이스 한번 해볼까요? 이타도 없다 그러고 있고요. 어, 조이, 즐기다. 네, 조이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내가 들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이싱크는 어떤 거야? 이거 뭐 경쾌하게 나오는 음악이기 때문에 이 음악을 그대로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레이터는 늘봄이라고 하는 아까 그 음은 나왔는데 그대로 한번 써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크기는 지금 1080 곱하기 1920으로 해서 세로로 지금 되어 있는 거를 저는 이거를 바꿔서 아까 이미지를 다 1대1로 했기 때문에 1대1 이미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쭉 봤더니 1대1로 되어 있는 것은 1080 곱하기 1080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택은 다 된 것 같고요. 뭐 전환 효과 이런 것들은 이제 그때 가서 보고 선택하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위에 있는 세 가지만 선택해도 그 다음에는 뭐 특히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초보자도 성공 간단한 낚시 방법 가지고 지금 이제 1번, 2번, 3번, 4번 지금 쭉 해서 냈는데 이제 여기에 이제 아까 만들었던 이제 이미지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아니고 아까 낚시를 일단 넣었죠. 음, 여기서 이제 이 이미지들을 이제 저장을 이제 해놓고 가져와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어디다 할 거냐. 여기를 보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어디가 해고 있는지 해보고 여기다가 디스크 C에 다운로드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디스크 C에 다운로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계속 좀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다운로드 됐고요. 세 번째, 네,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해서 이제 이미지가 다 다운이 됐고요. 다운된 것을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비디오가 있고요. 비디오가 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비디오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사용자라고 하는 내가 업로드 해놓은 비디오가 있고요. 또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미지들이 좀 들어있고요. 거기에다 사용자라고 하는 내가
쓰기 위해서 만들어서 올려놓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다운 받은 것을 업로드해서 이제 사용을 하겠다. 이뜻에서 업로드를 클릭을 합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클릭해서 조금 전에 다운로드에 이미지가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다운로드에 가서 바로 하는 디자인도 있고 두 번째 거. 저장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운로드에서 네, 이렇게 지금 다운로드에 지금 이제 다 되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비디오 슈트에 가서 여기에서 업로드를 누르고 다운로드에 있는 이미지를 전부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열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씩 하나씩 지금 이제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보자도 성공 간단한 낚시 방법 3단계 부제목 어, 낚시의 즐거움이라고 해서 넣어볼까요? 낚시의 즐거움 위치를 잠깐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이미지를 하나 내야 될 텐데 이미지는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업로드한 이미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올립니다. 지금 맨 뒤로 갔으니까 이거 순서를 우클릭을 해서 순서를 바뀌었습니다. 자, 출 포함해서 위로 이동 또 우클릭해서 위로 이동 또 나와 있으니까 이동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다 화면에다 찾고 이렇게 제목도 사진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인트로이기 때문에 똑같은 이미지를 넣거나 다른 이미지를 넣어도 되는데 여기서 아무 이미지라든지 하나 선택을 해서 넣겠습니다. 선택을 하면 어, 맨 앞으로 가져오고요. 또 여기서는 이 이미지로 해서 또 맨 앞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보자를 위한 낚시법. 낚시는 어렵지 않아요. 간단히 시작해 볼까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 낚시를 초보자를 위한 낚시 간단히 시작해 보는 것을 첫 번째 이미지를 이걸로 보내겠습니다. 네. 초보자를 위한 낚시법. 낚시는 어렵지 않아요. 간단히 시작해 볼까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림. 두 번째 이미지에 가서
낚싯대 세팅. 먼저 낚싯대를 세팅합니다. 바늘에 미끼를 끼워주세요. 자, 바늘에 미끼를 끼우는 그림을 여기서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필요 없는 미끼를 지워버리고, 자, 이렇게 해서 끼우는 방법. 그다음에 다음번에는 낚싯대 던지기. 물가에서, 말이 이상하다. 물가에서 첫째 낚싯대 던지세요. 너무 힘을 힘들 필요 없어요.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가에 던지는 거, 이제 물가에 던지는 그림을 놓고 이 불필요한 이 그림은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손만 느끼기. 자, 이제 물고기 전이 다른 거만 퀴즈 당겨주면 천천히 감으면서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네, 잡았습니다. 자,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낚시를 떠보세요. 따라보세요. 이제 간단한 낚시 방법 알았으니 실제 도전해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볼까요? 이 그림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다음 뉴욕 강의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해요. 이거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지가 됐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영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이것을 이렇게 보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선택해서 보시긴 하겠지만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실제 영상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를 보시면 미리 보기 되어 있고요. 이 미리 보기에서 오른편에 이렇게 화살표를 클릭을 딱 하면 전체 미리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전체 미리 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낚시법. 낚시는 어렵지 않아요. 간단히 시작해 볼까요? 스킬. 낚싯대 세팅 먼저. 낚싯대를 세팅합니다. 바늘에 미끼를 꿰어주세요. 스텝 2. 낚싯대 던지기 물가에서 천천히 낚싯대를 던지세요. 너무 힘줄 필요 없어요. 스텝 3. 손맛 느끼기. 낚싯줄이 당겨지면 천천히 감으면서 잡아보세요. 이제 낚시를 떠나보세요. 이제 간단한 낚시 방법을 알았으니 실전에 도전해보세요.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렇게 해서 영상을 좀 만드셨는데 뭔가 좀 어색하지요? 이 글씨 또 나레이션이 나오는 게 좀 어색한데 이 부분들은 여기 들어가서 이 자막에서 이런 것들을 순서를 바꾸거나 위치를 조정해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자, 이 정도만 해놓고 바로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것만 좀 더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영상을 이제 만드시니까 다운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운을 받을 때는 여기 보면 먼저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게 혹시 또 이제 잘못돼가지고 지워져 버리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장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를 이렇게 비디오로 할 거냐, 이미지로 할 거냐, 텍스트로 할 거냐, 이건데요. 이미지, 이미 텍스트나 이미지는 만들어서 올려놨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비디오, 영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비디오로 갔더니 비디오는 렌더링이라고 하는 것과 다운로드가 있는데요. 렌더링이라고 하는 것은 영상은 사진이나 글과 같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바로 가져다 쓸 수가 없고 영상으로 다시 변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화하는 과정을 렌더링, 또 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 렌더링을 해보겠습니다. 렌더링 했더니 지금 소요 시간이 약 6분 정도 걸리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되고 있는 동안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상을 지금 이제 만들고 있고요. 비디오 슈트가 아니고 수세프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영상 만드는 거라든지 컨버팅하는 방법이라든지 이걸 중국에서 만들어 놓은 지금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이미지 제너레이티브 플랫폼은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비디오 제너레이티브. 이제 비디오를 만든 플랫폼은 지금 비디오 슈트를 가지고 지금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 영상도 비디오 슈트를 통해서 만드는 영상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다 됐네요. 이제 다운로드 이제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누르고 다운로드 중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다운로드가 되면 어디다 저장할 것이냐? 이제 묻죠.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다운로드 여기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 수 있게끔 알아야 되니까 여기다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AI 활용 세미나 18기.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그래서 다운로드 폴더에 가서 AI 활용 세미나 18기라고 영상이 이렇게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을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이제 돌아가도록 하게 한번 해보겠는데요. 초보자를 위한 낚시법. 낚시는 어렵지 않아요. 간단히 시작해 볼까요? 스킬. 낚싯대 세팅 먼저. 낚싯대를 세팅합니다. 바늘에 미끼를 꿰어주세요. 스텝 2. 낚싯대 던지기 물가에서 천천히 낚싯대를 던지세요. 너무 힘줄 필요 없어요. 스텝 3. 손맛 느끼기. 낚싯줄이 당겨지면 천천히 감으면서 잡아보세요. 이제 낚시를 떠나보세요. 이제 간단한 낚시 방법을 알았으니 실전에 도전해보세요.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영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가져다가 이제 뭐 유튜브에도 올릴 수도 있고요. 틱톡에도 올릴 수 있고 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등 얼마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용하실 때는 아까 영상을 만들 때 만들어준 글이 있죠. 이렇게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가 있고 이것을 가져다가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영상 소개 글까지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좀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예전 이게 이제 예전에 했던 거고 이제 음악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악 만들기 이제 수로 AI에서 음악 만드는 건데요. 자, 음악 만들기 플랫폼은 수로 AI, 우디오닷컴이 있는데 수로 AI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수로 AI에서 이 음악을 만들기 전에 내가 어떤 음악을 만들 것이냐 하는 가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사를 만드는 것은 AI 챗 GPT나 퍼블리시티, 제미나이, 클로바 X, 퍼블리시티, 그다음에 코파일럿, 에이다 이런 데서 만들면 되는데요. 자주 많이 쓰는 챗 GPT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챗 GPT에 가서 추운 겨울 밤을 어, 이거 아니네요. 지금 우리가 새로운 글을 만들어서 추운 겨울 밤을 주제로 노랫말을 만들어 주세요. 1번 단순 반복형으로 해주고
흥겹고 즐거운 가사로 해주세요. 세 번째는 계절의 흥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가다는 네 번째 2단, 2단으로 해주고, 가사 말은, 어, 아, 2단으로 해주고, 한 단은 네 줄로 해주세요. 다섯 번째는 한 줄은 열 자로 해주세요. 이또 너무 자를까요? 열다섯 자. 네, 열다섯 자로 해줬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만들도록 시켜보겠습니다. 춤을 돌방 일단은 하얀 눈송이 춤을 추네 반짝반짝 찬바람 속에 웃음소리 쨍그랑쨍그랑 따뜻한 모닥불 둘러앉아 도란도란 가을밤 별빛 아래서 춤을 춰요. 이달은 겨울밤은 즐거운 밤 모두 모여 노래해 이렇게 해서 참 재밌는 노랫말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항상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복사해서 입력하는 버릇을 좀 가지셔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모장을 한번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필터링 효과가 생깁니다. 뭐 군더더기 찌꺼기 되게 들어있던 것들이 깨끗이 정리된다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제 노래를 만드는데 노래는 수노 AI에서 만들죠. 수노 AI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노 AI 수로 AI에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먼저 이 수로 AI의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가사를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스타일을 정해야 되고 페르소나를 정하고 타이틀을 정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복사해 놓은 거 있죠. 여기 가서 추운 겨울밤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 타이틀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가사 이자 돼 있는 이 가사를 다시 복사해서 여기 보면 릴릭스라고 하는 가사 그래서 여기다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기를 하고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스타일 오브 뮤직인데 여기에는 뭘로 할까요? 동요인데 좀 경쾌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재즈? 재즈 좀 그러나요? 락. 두 가지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소나는 이 베타로 지금 되어 있는 게 갑자기 생겼네요. 이거 뭐라고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업그레이드 플랜. 이거는 그래서 유료로 써야 된다고 나왔네요. 놔두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걸 여기까지 넣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바로 크리에이트 생성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겨울밤이라고 하는 음악을 어? 그 전에 만들었던 추운 겨울밤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추운 겨울밤. 첫 번째 거. 하얀 눈송이 춤을 추네 반짝반짝 찬바람 속에 웃음소리 쨍그랑 따뜻한 모닥불 둘러앉아 도란도란
뜨끈한 겨울밤 별빛 아래서 춤을 춰요. 후후후후. 겨울밤은 즐거운 밤 모두 모여 노래해. 눈꽃 같은 추억으로 가득 채운 겨울밤. 모닥불은 환히 타고 마음까지 따뜻해. 이 겨울밤 춤추며 모두 함께 웃어요. 멈추고 두 번째 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스로에이에서는 음악을 두 곡을 만들어주죠. 특별 만들어주니까 두 번째 거 들어보겠습니다. 하얀 눈송이 춤을 추네 반짝반짝. 찬바람 속에 웃음소리 쨍그랑 따뜻한 모닥불 둘러앉아 도란도란 겨울밤 별빛 아래서 춤을 춰요. 겨울밤은 즐거운 밤 모두 모여 노래해. 눈꽃 같은 추억으로 가득 채운 겨울밤. 모닥불은 환히 타고 마음까지 따뜻해. 네, 이 겨울밤 춤추며 모두 함께 웃어요. 그래서 하피 링크 링크를 만들었고요. 하피 링크를 여기다가 넣어놓겠습니다. 첫 번째 곡. 두 번째 곡에 하얀 눈송이 춤을 추네 반짝반짝. 찬바람 속에 웃음소리 쨍그랑 따뜻한 모닥불 둘러앉아 도란도란 겨울밤 별빛 아래서 춤을 춰요. 겨울밤은 즐거운 밤 타입을 쓰는 자에 모여 노래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건데 뭐 더 눈꽃 같은 추억으로 가득 채운 겨울밤. 모닥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음악 만드는까지 지금 해봤습니다. 다음은 뭐 일잘러 장편 이 양반의 그 영상들 한번 좀 가서 좀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좀 되실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은 지난 시간들이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너무 오래됐고요.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전자책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있고요. 그거 보이세요? 또 이 강의를 쭉 들으신 분들은 AI 관련된 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신청하는 링크를 이미 보내드렸죠? 그래서 거기 가서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1시간 약 한 40분 가까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AI에 대한 그 전반적인 것들을 쭉 다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요. 더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그것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좀 그렇게 해서 다음 기수에 이제 또 말씀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해가 좀 잘 안 됐거나 좀 더 들어보고 싶은 것, 확인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은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오늘 이 영상은
페이스북에도 지금 올라가 있고요. 실시간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제가 편집할 건 없지만 짧게 잘라내고 해서 따로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19기 때는 제가 강의를 약간 그 모드를 좀 바꿔서 2025년에는 이렇게 바뀐다. 이런 내용 위주로 좀 이제 진행을 다시 하겠습니다. 네. 메시지가 이제 하나 와 있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와 있는가 보겠습니다. 아,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 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좀 빠뜨린 것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시간이 좀 떴다 보니까 그럴 때 있는데, 더 알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창에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아, 채팅창이 아니고, 그, 단톡방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장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도 단톡방에 올려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1시간 40분 동안 네, 제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시고 그다음에 AI를 통해서 나의 삶이 조금 더 편해지고 또 효과적이 되고 그래서 좀 그 수익이 좀 더 많이 생기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경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